나는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열자고 엄마에게 제의했다. 그녀는 성낙했다. 갑자기 나는 이 음악회 일로 골몰해서 낮이고 밤이고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 악보와 연주자와 악기를 모으고 파트를 정하는 둥 이런 일 저런 일로 힘이 겨웠다. 엄마가 노래하고 앞에서도 이미 말한 일이 있는 그리고 이제부터 말하려 하는 까똥 신부도 노래했다. 로슈라는 댄스 교사와 그 아들이 바이올린을 켰다. 비에몽의 음악가로서 지적가에서 일하고 있다가 후에 파리에서 결혼하게 된 까나바가 첼로를 켰다. 빨래 신부는 클라버생으로 반주하였다. 나는 나무꾼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창피를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지휘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음악회가 얼마나 훌륭했을까는 독자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뜨레또랑씨 집에서 한 것과 전혀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별 차이는 없었다. 국왕의 자비에 의지하여 산다고 평을 들은 새 개종자인 바랑 부인의 이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독신자들 간에는 불평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교양 있는 사람들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오락이었다. 그 오락을 즐기는데 내가 누구를 주요 인물로 삼고 있는지 얼른 짐작이 안 가리라. 수도사였다. 재능도 있고 꽤 사랑스러운 수도사로서 이분의 불행은 그 뒤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고 그의 추억은 즐거운 청춘 시절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 지금도 그리워진다. 이분이란 성 프란시스코 파의 까똥 신부다. 앞서 도르땅 백작과 결탁하여 그 가엾은 작은 고양이의 악보를 이용해서 압수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은 그의 생애 중의 훌륭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솔본의 입학 자격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파리의 상류 사회에서 살 때 특히 당시의 사르디니아 주재 대사 앙뜨르몽 후작에게 자주 드나들었다. 키가 크고 생김이 근사한 사람으로서 두툼한 얼굴에 눈이 큼직하게 튀어나왔고 검은 머리를 이마 옆으로 애교 머리처럼 내리고 있는 것이 조금도 보기 싫지 않았다. 귀인다우면서 동시에 활달하며 또 겸손한 태도에 솔직하고 능숙한 말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신앙이 두터운 척 한다든가 난처한다든가 하는 수도사 특유의 그런 태도도 없고 시속을 따르면서 흔히 그런 사람에게 있기 쉬운 버릇없는 짓도 안 했다. 법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잃지도 않으며 교양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언제나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교양인다운 자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다. 까똥 신부는 박사가 될 만한 넓은 학식은 없으나 사교인이 될 만한 학식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성급히 남에게 내보이는 일도 없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내놓음으로 실력 이상으로 풍부한 듯이 보였다. 사교계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딱딱한 학문보다는 예능의 취미에 끌리고 있었다. 재치가 놀라웠고 시도 지으며 말에도 능숙하지만 노래는 더욱 잘했다. 목소리도 좋아서 오르간과 클라버생도 쳤다. 그렇게까지 갖춰져 있지 않아도
인기를 끌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니 그 인기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본 직업에 불충실하지는 않았으므로 질투심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그 관고의 주사, 즉 교단의 대간부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던 것이다. 이 갓동 신부는 앙뜨르몽 후작댁에서 엄마와 알게 되었다. 우리들의 음악회 이야기를 듣고 끼어들고 싶어 했다. 그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음악회는 활기를 띠었다. 우리 둘은 서로 무척 정열적이었던 음악에 대한 공통된 취미 때문에 곧 친하게 되었다. 다만 그는 진짜 음악가였지만 나는 엉터리라는 차이는 있었다. 우리들은 까나바와 빨래 신부와 함께 그의 방으로 연주하러 갔다. 가끔 축제일 같은 때는 그의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들은 자주 그의 조촐한 식사 초대를 받았다. 수도사로서는 이것도 또 드문 일인데 호탕하고 화려하고 천하지 않을 정도의 관능적인 데가 있었다. 우리의 음악회가 열릴 때마다 그는 항상 엄마네 집에서 만찬을 들었다. 이 만찬은 정말 화기애애하고 즐거웠다. 간격 없이 이야기를 했다. 2부 합창을 했다. 나는 마음을 텅 놓았으므로 기지도 튀어나오고 어리석음도 튀어나왔다. 까똥 신부는 애교가 있어 엄마가 반할 정도였다. 빨래 신부는 황소 같은 목소리를 내어 좌중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즐겁게 놀던 청춘의 그리운 시절이여, 그대는 어찌 그다지도 멀리 가버렸느냐. 불행하게 되는 이 까똥 신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할 일이 없겠기로 여기서 그의 슬픈 전기를 간단히 끝내둔다. 다른 수도사들은 이 사람의 재능으로 보나 그의 고아한 품성으로 보나 거기에 못하나 수도사로서의 탈선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질투랄까 분개랄까 하여튼 그를 무척 미워했다.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미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리라. 간부들이 그를 반대해 단결하여 그의 지위를 부러워하면서도 지금껏 그에게 무관심했던 풋나기 수도사들까지 선동했다. 그는 무수한 모욕을 당하고 직책에서 물러나 금소 하나마 취미를 살려 꾸며진 그의 방을 빼앗기고 어딘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추방되었다. 요컨대 이런 비열한 것들이 제멋대로 모욕을 해오므로 그의 성실한 영혼, 정의 편에 서서 의연하던 영혼도 마침내 버티질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주 귀한 사교계의 총화가 된 다음 어느 곳 독방인가 지하 감옥의 한 구석에 있는 더럽고 찢어진 침대 위에서 오내에 찬 죽음으로 일생을 마친 것이다. 그를 안 교양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석히 여김을 받았고 슬프게 여겨졌으며 결국 그에게는 수도사라는 사실 외에 잘못은 없었다고 생각하게끔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생활이 단시일 내에 내게 착 들어맞게 되자 완전히 음악에 빠져버린 나는 다른 일은 머리에 안 들어왔다. 이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시들해졌다. 일에 매어 있다거나 일에 온통 달라붙어 지내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음악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철없는 생각이
반대 없이 끝날 수 없었던 것은 쉬 짐작이 가리라.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확실한 직업을 버리고 기대도 걸 수 없는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악착같이 덤빈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에 들기에는 너무도 생각이 모자라는 방법이었다. 설사 생각대로 큰 발견을 앞으로 얻는다 해도 평생을 음악가의 신분으로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야심을 형편없이 내리깎고 마는 것이 된다. 큰 계획만을 세우고 있는 엄마는 어느덧 나를 오본너씨가 평한 대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변변찮은 예능에 열중해 있는 나를 보다 못해 파리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시골에서 말하는 속담 노래나 춤으로 출세는 못한다를 줄곧 내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취미에 끌려가고 있는 나를 억지로 말리지 않았다. 나의 음악열은 정말 열병처럼 되어갔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면 일에 태만하다 해서 해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이쪽에서 그만두는 편이 낫다. 나는 엄마를 설득시켰다. 이 일은 오래 계속할 것 같지도 않다. 살아가려면 무엇인가 재주가 없으면 안 된다. 남의 보호에만 의지하거나 또 배울 나이가 지나서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성공의 가능성도 없는 새로운 것을 시험하느니 보다는 내 취미에도 맞고 엄마도 선택해 준 이 재능을 실제 연습으로서 완성하는 편이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억지로 엄마의 동의를 얻었다. 엄마가 만족할 만한 이유를 설명한 때문은 아니고 끈덕지게 보채며 달콤한 소리를 늘어놓은 결과다. 곧 지적조사의 총무부장인 코첼리 씨에게로 마치 하늘의 별이라도 딴 것처럼 어기양양하여 인사를 하러 갔다. 그리하여 별로 아무런 원인도 이유도 구실도 없이 2년도 채 못되어 이 직업을 얻었을 때와 꼭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